안녕하세요. 좋아요 누르는 거 잊지 않으셨죠? 바람난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도 이 집에서 나 혼자 덩그러니 혼자 보내고 있어요. 이 생활이 언제쯤 끝이 날지 너무나 외롭기만 하답니다. 남편은 어딨냐고요? 제 남편은 사우디로 일하러 떠났거든요. 남편이 하는 말이 사우디는 차가운 물이 소중하다면서 물을 틀면 보일러도 안 켰는데 뜨거운 물만 나온다고 하지 뭐예요. 이렇듯 차가운 물도 마음대로 못 쓸 만큼 원타국인 더운 사우디에서 고생하는 남편이지만서도 힘들지도 않은지 그런대로 적응은 잘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확실하지는 않지만 아내의 촉으로서 아무래도 내연녀가 있다는 느낌이 들었답니다. 의심이 가는 증거와 행동이 몇 번 있었거든요. 아무튼 남들이 가기 어려운 사우디로 갔으니 돈은 잘 벌지 몰라도 이렇게 혼자 남은 저는 남편 없이 지내려니까 어찌나 외롭던지 이건 뭐 차라리 생활이 궁핍할지언정 없이 살아도 남편과 함께 살고 싶다는 생각마저 드는 요즘이랍니다. 남편 없이 매일 밤을 허벅지 꼬집어가며 참아왔던 지난 시간들. 그러나 이제는 어느덧 60을 바라보는 50대 후반의 나이가 되니까 더는 못 참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몸이 멀어지면 마음이 멀어지듯이 남편은 이미 남남처럼 되어버렸고 그렇게 남편 없는 밤을 지새우던 제가 당시 그러지 말아야 할 사람을 마음에 두게 되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아랫집 남정네랍니다. 그 사람을 처음 봤던 건 엘리베이터 아니었답니다. 같이 엘리베이터를 탔던 적이 있었는데 아니 그 좁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 남정네 스킨 냄새가 은은히 풍기는 게 어찌나 좋던지 제가 딱 좋아하는 향기더라고요. 게다가 키도 크고 듬직하니 힘도 좋게 생겼고 정말 뭐 하나 나무랄 데 없어 보였답니다. 그런 남정네가 그 좁은 엘리베이터에서 제게 인사를 하는데 어찌나 떨리던지 저도 같이 인사를 하면서 이 남정네랑 친해지고 싶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하지만 나이가 50대 초반쯤으로 보이니 뭐 당연히 결혼도 했고 아내도 있을 것이라 여겨지더군요. 그런데 웬걸? 몇 달을 계속 마주치다 보니 이 남정네 미혼인 것 같더라고요. 매일 혼자 다니고 매일 혼자 동네 마트에서 장 보고 그런 모습을 보니 저 사람이 아내 없이 혼자 산다는 느낌이 확 들었답니다. 비록 그 사람은 혼자라고는 하지만 저는 이 아랫집 남정네가 너무 마음에 드는데도 어찌할 방법이 없는 것만 같았어요. 뭐 제가 현재 남편과 함께 안 살더라도 결혼한 입장이라 함부로 접근할 수도 없고 정말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런 생각들로 어떡하면 좋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어느 날 늦은 밤 11시쯤이었어요. 피곤한 나머지 이제 그만 자려고 하는데 그 시간에 누군가 초인종을 눌러 나가보니 글쎄 아랫집 그 남정네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남정네가 갑자기 우리 집으로 밀고 들어오더니 초점이 흐릿한 풀린 눈을 하며 대뜸 저보고 하는 말이 당신이 어떻게 일어났냐고 하지 뭐예요? 대체 이게 다 뭔 소린지. 아무튼 술 냄새가 나는 것 보니 술에 취해 제게 이상한 말을 하고 우리 집 초인종을 자기네 집인 줄 알고 잘못 눌렀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렇게 그 남정네는 저를 밀치며 안으로 들어왔고 급기야 바로 뻗어버리더라고요.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채널은 바람난 사연 채널입니다. 보니까 아주 술에 진탕 취한 모습 그 자체였답니다. 그리곤 바로 골아떨어져 우리 집에서 잠을 자버리는데 그 모습에 어떡하지? 고민이 됐지만 뭐 아주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혼자 사는 남정네라 연락하여 부를 사람도 없으니 그냥 내버려뒀답니다. 참 별일인 것 같았어요. 내가 그렇게도 이 남정네 생각을 요 근래 계속했는데 꼭 나를 위해서 제 발로 걸어 들어온 느낌이었거든요. 아무튼 그 사람이 자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데 정말 왜 이렇게 멋지던지 그제서야 전 정말 이게 웬 떡인가 싶었어요. 제가 마음속으로 흠모하던 남정네가 우리 집에 제 발로 들어왔으니 말이죠. 저는 자고 있는 그 사람을 한동안 지켜보다 듬직한 손을 살짝 잡아봤답니다. 어찌나 좋던지. 그 순간 졸린 나. 뭐지? 저도 어느 순간 스르륵 잠이 들어버렸네요. 시간이 지나 아침이 밝았는데 저는 어딘가에 엎드려 자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 그 사람의 가슴팍에서 저도 모르게 엎드려 자고 있었네요. 아침이 되자 그 남정네는 제가 자기 가슴팍에 엎드려 자는 걸 보고는 허겁지겁 놀라며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게 누구시냐고 하지 뭐예요. 전 그래서 이 집 주인이라고 하니까 남정네는 그제서야 저를 알아보고는 자기가 왜 여기서 이러고 있냐고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쪽이 막무가내로 밀치고 들어왔다고 말하니 남정네는 그제서야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실수로 들어온 것 같다고 말을 했답니다. 그래서 전 혼자 사시는 것 같아서 다른 가족분들에게 알릴 수 없었다고 말하니까 갑자기 남정네가 헛기침을 하며 이제 그만 가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간다고 하니까 왜 이렇게 서운하던지 용기를 내어 가려던 손을 잡으며 좀 더 있어도 된다고 말을 하니까
이 남정네가 하는 말이 왜 그러시냐며. 자기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서 이제 그만 가본다고 하지 않겠어요? 너무나 어이가 없었어요. 아니 갑자기 찾아와 외로움에 지쳐가던 내게 불을 지른 게 누군데 이제 와서 저러는지. 솔직히 그냥 보내기가 너무나 아쉬웠답니다. 그래서 전 이참에 속에 있는 말도 다 꺼냈죠. 사실 나 결혼했고 남편은 지금 중동인 사우디에 가 있지만 미혼인 그쪽에게 관심이 있고 그쪽을 오래전부터 흠모했다고 말하니 이 남정네가 하는 말이 자신은 미혼이 아니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결혼한 거냐고 물으니 결혼했다면서 아내가 지금 집에 있다고 하지 않겠어요? 어찌나 어이가 없던지. 싫으면 싫다고 하지 왜 거짓말을 저렇게 하는지. 아니 아내라는 여자 오며 가며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하니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현재 집안에만 머물러 있다며. 자기는 결혼한 사람이니 자기를 향한 마음은 접어달라고 정중히 부탁을 했답니다. 그러면서 어제 일은 죄송하게 됐다면서 실수였으니 이만 나가본다고 하며 휙 나가더라고요. 그 남정네가 나가고 별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왠지 저 사람이 내가 결혼했다고 하니까 괜히 핑계대며 나를 밀쳐낸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저 정도면 차일 정도는 절대 아니었거든요. 왜냐면 제가 아무리 결혼은 했지만 그래도 이 나이에 다른 여편네들과는 달리 관리도 잘해서 10년은 더 젊어 보이는데 그런 저를 싫어할 수가 없다는 생각이 조금은 들었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웬만한 남자들은 제가 다가가면 다 마다하지 않은 느낌이 강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가 전 나이는 좀 있지만 외모적으로 어느 정도 자신은 있었답니다. 아무튼 그런 내가 퇴짜를 맞았다는 게 너무나 억울하게 다가왔어요. 그리하여 안 되겠다 여겨져서 작정하여 아랫집으로 찾아가야겠다고 생각했답니다. 그냥 맨정신에 찾아갈 수 없으니 저도 저 남정네가 그랬던 것과 같이 술 진탕 마시고 마치 술에 잔뜩 취한 듯 술로 입도 헹구고 옷에도 술 몇 방울 뿌린 뒤에 저 남정네 집을 우리 집인 것 마냥 찾아가 봐야겠다 여겨졌어요. 그런 작전을 짜고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죠. 그 뒤 그 남정네가 퇴근한 걸 목격한 저는 곧바로 소주를 마신 척 입으로 헹구고 옷에도 살짝살짝 소주를 발랐죠. 그리고 높은 힐을 신고서 비틀비틀거리며 헤매는 연기를 했어요. 곧장 그 남정네 집의 초인종을 누른 후 내 몸 하나도 못 가누는 척 연기에 돌입했죠. 남정네가 문을 열고 나왔어요. 저보고 여긴 어쩐 일이냐고 하길래 저는 술 취한 척 대답도 없이 그 남정네를 밀치며 그 집으로 들어갔죠. 그리고는 그냥 거실 소파에 널브러져 잠든 척 연기를 했어요. 그러자 남정네는 저를 깨우며 여긴 그쪽 집이 아니라고 하지 뭐예요? 그러면서 어서 일어나라고 몇 번이고 저를 불렀답니다.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술에 취해 잠든 척 연기를 했는데 그 남정네가 글쎄 도저히 안 되겠는지 저를 번쩍 안고서 저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지 않겠어요? 번쩍 저를 안는 것까진 좋았지만 글쎄 우리 집 앞에 저를 버려두듯이 내려놓고서 매정하게 가려고 하길래 저는 가는 그 남정네에게 어쩜 사람이 그러냐며 정말 무정하다고 말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저보고 하는 말이 술 취한 거 아니었냐며 할 수 없이 그쪽 집 앞까지 배웅해 준 거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나는 적어도 당신이 우리 집에 모르고 술 취해 찾아왔을 때 이렇게 매정하게는 안 했는데 당신은 나에게 어쩜 그럴 수 있냐고 말하니 남정네가 하는 말이 자기는 그쪽 현관 비밀번호도 모를 뿐더러 그쪽이 술에 잔뜩 취해서 그쪽에게 비번 뭐냐고 물어볼 수도 없으니 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그럼 그냥 그쪽 집에서 하루 재워주면 되는 거 아니냐고 말하니까 남정네는 그럴 수 없다며 앞서 말했다시피 자기는 혼자가 아니라고 말하지 뭐예요. 그 말을 하고는 후다닥 아래층으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정말 무정하다 생각했어요. 저는 오늘따라 사우디에 있는 남편이 더 야속했답니다. 괜히 사우디로 떠나서 이 꼴을 만든다고 생각했죠. 돈이고 나발이고 이제 일 좀 그만하고 다시 집으로 와서 나랑 함께 남들처럼 알콩달콩 부부 생활을 이어가면 좋으련만 제겐 그런 것조차 허락하지 않으니 너무나 스트레스였답니다. 그 일이 있고 며칠 후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1층에서 엘리베이터가 내려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저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 아래층 남정네가 엘리베이터 안에 있었는데 남정네는 혼자가 아니라 양손에 휠체어를 밀고 있었고 휠체어엔 다리를 못 쓰는 단아한 아내처럼 보이는 여자가 다소곳이 앉아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저는 곧장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 남정네도 모른 척 저를 그냥 지나갔어요. 그 순간 정말 제 자신이 너무나 바보 같고 한없이 창피하게 여겨졌답니다. 저 남정네 알고 보니 역시나 그 나이에 혼자가 아니라 몸이 안 좋은 아내와 함께 사는 남편이었다니 저 사람이 한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걸 뒤늦게 알게 됐네요. 그리고 저 남정네를 이제는 정말 깨끗이 잊어야겠다 생각하고
있게 되었답니다. 시간이 지나 저는 후에 남편과 이혼을 했답니다. 혼자서는 외로움에 도저히 살 수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곧장 저 좋다는 사람과 재혼을 했고 다른 아파트로 이사를 가서 잘 살고 있어요. 모쪼록 그 남정네도 아픈 아내와 함께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네요. 돌이켜보면 제 자신이 한없이 부끄러웠던 일화 중 하나랍니다. 어찌됐든 저는 재혼한 지금 이 순간이 너무나 행복하네요. 잘 들으셨나요? 오늘의 바람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